Let's assume that 데디아를 가정해보자. 자, 우리 적어도 어떤 동물들이 우리 be capable of는 한 덩어리로 우리 동사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할 수 있는데 thinking 우리 여기서는 우리 사고라는 말로 해볼 겁니다. 사고 생각하는 거요. 자, despite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인데 우리 lacking은 부족함. 자,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거는 doesn't necessarily mean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데 they possess concept 그들이 우리 개념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의미하지 않는데 우리 여기서 for는 접속사라고 쓰였고요. 우리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때문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어떤 형태의 사고는 여기서 thought도 우리 thinking 이 바로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어떤 형태의 사고는 비개념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죠? 자, 언어가 부족함에도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고할 수 있는데 이게 개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는데 다람쥐인데 planning how to get 자, 우리 여기서 get from A to B A에서 B로 가다는 형태로 나왔고요. 그죠? 계획을 하는데 어떻게 A에서 B로 갈지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가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A 괄호치면 자, 여기서부터 A까지 하고 from 동그라미 쳐주시고 to 동그라미 치고 여기서부터 A까지. 자, 브랜치 나뭇가지인데 그가 그죠? 다람쥐가 그녀가 지금 앉아 있는 나뭇가지에서 branch from the tree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로 어떻게 갈지를 계획하려고 하는 그 다람쥐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자, 우리 이제 계획을 하는 거가 이거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요거가 지금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in principle 자, 원칙적으로 she doesn't need the concept of a branch nor concept of tree. 자, 이 사고를 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거 사고를 하기 위해서 다람쥐는 나뭇가지의 개념도 안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나무의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개념 안 필요하다. It might be enough. 자, 충분하대요. 자, 그녀가 우리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녀가 to have 예를 들어서 자, ability to think in image.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고를 하는데 개념이 없어도 되고 다시 쓸게요. 사고를 하는데 개념이 없어도 되고 그냥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만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 부분이 우리 이제 이 부분이 진짜 주어였고 자, 이어가지고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To make a mental map of tree. 나무의 어떤 정신적인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만드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무에 대한 머릿속 지도가 거기가 어디냐면 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녀가 상상할 수 있고 try out different route. 다양한 경로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능력 그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이거 사고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람쥐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여기 자, this doesn't imply that 이게 의미하진 않는데 우리 여기 not 있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좀 칠게요. 자, 뭘 의미하진 않냐면 squirrel lack concept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but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not A but B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They don't need them. 자, 그들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them은 여기서는 개념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은 필요하지 않대요. To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냥 의미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념을 가지고 사고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사고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념이 있어도 혹은 없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개념 가지고 사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자, 우리가 또 마찬가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to be able to be able to는 할 수 있단데 우리 잠깐만 우리 얘기하고 갈 건데 저번 지문에도 얘기했었는데 자, 우리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 for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자,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해석을 하실 때
은는이가 해가지고 누가 아니면 누구 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투부정사의 해석이 세 가지로 될 수 있거든. 대표적으로 만약에 명사로 쓰였다 하시면 뭐뭐 하는 것 하기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형용사로 쓰였다 뭐뭐 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로 쓰였다면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to be able to say that이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뭘 말하기 위해서냐? Animal has concept.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have to 보여줘야 된대요. 자, 우리 not just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거 버들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A 부분 볼게요. That she's capable of thinking. 그녀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that she has certain specific ability.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냐면, 자,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를 하는 건데, 다람쥐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하는데 그냥 이미지를 갖고 사고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고를 하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어? 그럼 개념이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면 아니다. 그냥 개념이 없어도 이미지만 있어도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죠? 사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능력, 그러니까 개념이랑 뭔가 관련된, 이게 개념이랑 관련된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다람쥐가 개념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말해서 사고는 우리 개념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이미지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랑은 관련이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 맨 위에 동물이 언어 없이 사고할 수 있지만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려면 개념이랑 관련된 어떤 그 더 복잡한 능력이 필요하다. 왜? 다 정리하면 사고는 개념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맨 앞에 있는 우리 카를레지라고 하는 게 연골 얘기하는 건데, 연골은 우리 extremely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for healthy functioning of joint, 우리 joint는 관절이고요. 이 관절의 건강한 기능에 있어서 중요하대요. 특히 자, if 세모 치시고 그 관절이 bears weight. 자, 우리 일단 무게를 여기서 bear가 지탱하다, 견디다 라는 동사고요. 자, 무게를 견딘다면 like your knee, 당신의 무릎처럼 무게를 견딘다면 더 그렇다는 거죠. 그죠? 우리 관절이라고 하는 게 무릎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릎 발목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팔 쪽에, 어깨 쪽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약간 이제 무게랑은 약간 관련이 덜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imagine for, 잠깐 생각해 보래요. 자, that 이하를 상상을 하는 건데, you'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 of your left knee. 당신 왼쪽 무릎의 내부 안쪽에 있는 작동. 자, 어떤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무릎뼈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를 생각하는데, 자, 요 부분 지금 여기 사이 부분이 연골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가볍게.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무릎 내부 작동 방식을 look into, 들여다본다,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As you walk down the street, 당신이 거리를 걸어갈 때요. 자, when you step to your weight from the, 죄송해요. 자,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로 무게를 shift, 옮길 때 the pressure on your left knee, 그 압력이 풀린대. 그죠? 왼쪽 무릎에 있는 압력이 풀린대.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걷다가 오른쪽으로 걸으면 그 왼쪽에 있는 무릎에 있는 압력이 풀리겠죠? 자, 그래서 cartilage in your left knee. 자, 그러면 그러면 그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이 drink in, 여기 있는, 그죠? 이 윤활액이라고 한대요. 선생님들 처음 본 단어예요. 윤활액을 drink in, 빨아들인다,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같은 방식인데, 똑같은 방식인데 무슨 같은 방식이냐? 스펀지가 suck up. 자, 우리 이 액체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언제냐면 when put in water. 자, 그거 물에다가 담갔을 때, 그죠? 물에다가 담갔을 때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연골이 윤활액이라는 거를, 그죠?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take another step, 한 발 더 걷고 transfer the weight, 옮길 때, 이게 1번, 이게 2번이 되겠죠. 그죠? 무게를 back onto your left leg, 왼쪽 다리로 다시 옮기게 될 때 그 윤활액의 상당 부분들이 squeeze, 그죠? squeeze 짜낸대요. 그죠? 짜서 밖으로 나가네. 연골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액체가 쑥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로 무게가 이렇게 실리게 되니까 여기로 무게가 실리겠죠. 그죠? 실리게 되니까 반대로 액체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squeezing of joint fluid into and out of cartilage. 자, 우리 이제 그렇게 주어 가로칠게요. 자, 우리 짜내는 건데 그 연골 관절 윤활액을 into and out of cartilage, 연골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그러니까 into는 아까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out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짜내는 짜내는 것이 돕는데요. 자, 관절이 연골이라고 합시다. 연골이 반응하는 거요. To on and off pressure of walking. 자, 걸어가는 것에 on and off는 우리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Without breaking under the pressure. 그런 압력에 부서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골이 없다고 치면은 딱딱한 뼈끼리 계속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반복적으로 이제 부딪히게 되면 브레이크 할 수 있는데 이게 충격을 흡수시켜 줌으로써 부서지지 않고, 그죠? 압력 아래에서 부서지지 않고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연골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글이었습니다. put 하고 A into 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한 거죠. 똑같은 양의 물을 두 개 다른 유리잔에다가 넣었대요. 그래서 하나는 a tall narrow glass 요거고, 그 다음에 wide glass 넓은 잔에다가 넣었대요. 그죠? 키가 크고. 그래서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유리잔이 있는데 이렇게 된 잔하고 그 다음에 약간 널찍한 잔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너무 넓게 그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청했대요. 아이들이 compare two glasses, 두 개를 비교해 달라고요. 그래서 6살, 7살보다 어린 아이들이 보통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tall narrow glass now hold more water. 더 이렇게 좁고, 그죠? 키가 큰 이런 잔이 물을 더 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the level is higher.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이렇게 있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더 많아요라고 보통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and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 그들이 준비가 됐을 때 그들은 figure out, 알아낸대요. The conservation of volume, 부피의 우리 이제 conservation은 우리 보존입니다. 부피 보존을 제 쌤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들 스스로 알아낸대요. Just by playing with cups of water. 그죠? 그냥 물을 담긴 이 컵을 갖고 놓음으로써, 그죠? 스스로 갖고 놓으면서 스스로 부피의 보존이라는 걸 알아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양쪽 컵에 담긴 게 같은 양의 물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혼자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우리 여기서 중요해요. 원래 이제 문제가 이 문장이 들어간 건데 여기 위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주장했는데 아이들의 이해, 도덕성에 대한 이해가 like their understanding of those water glasses, 그런 물잔에 대한, 그죠? 물잔에 대한 이해와 똑같은 건데 우리는 말할 수 없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is innated. 자, 우리 innate란 단어도 엄청 중요한데 쌤 다른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innate는 타고났다는 뜻이야. 그게 이 도덕성이라는 게 원래 알고 있어. 타고났다거나 혹은 kids learn it directly from adults. 자, 그것들을 어른들로부터 직접 이렇게 배웠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그게 아니라 it is self-constructed. 자, 스스로 구성을 하는 거래요. As kids play with other kids,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했던 거랑 여기 얘기했던 거랑 같은 얘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aking turns in a game, 이렇게 차례를 게임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take turn 한다는 건 차례가 돌아간다는,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이렇게 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는 같대요. pouring water back and forth between glasses, 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back and forth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부어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냈잖아요. 그죠? 이 보존이라는 거를 이게 똑같은 거구나라는 거 알아냈는데 도덕성 또한 스스로, 그죠? 다른 아이들 놀면서 이게 알아낸 거다. 스스로 구성한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글인 겁니다. 마지막 먼저 볼게요. 자, 원스 세 맞추고 Kids have reached the age of 5 or 6. 5살 혹은 6살 나이에 이르게 되면 일단 뭐뭐 하면 됩니다. 일단 5살, 6살이 되면 그러면 playing games and working things out together, 함께, 그죠? 게임을 하고 work things, 이제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알아내는 이런 것들이 도와줄 거래요. 그들이 배우는 것을요. 그죠? 공정함에 대해서 far more effectively, 훨씬 더, 이게 훨씬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게끔 해준답니다.
any teaching from adult 어른들로부터의 어떤 가르침보다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 선생님 이제 어른들로 배우는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고 노란색이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The rise of air conditioning. 자, 우리 요런 에어컨이라고 할게요. 그죠? 냉방 설비의 rise 부상이 accelerated 우리 가속했대요. The construction of sealed boxes 어떤 밀폐된 구조물의 건설을 그러니까 우리 sealed가 밀폐 원래는 동사로 밀폐하다고요. 밀폐된 박스 형태의 구조물 우리 건물 다 이렇게 네모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딱딱 막힌 거. 틈이 없는 창문 문이 있지만 막힌 것들 그죠? 그런 건설을 가속화했는데 왜 거기에서 the building's only air flows is through the filter duct of air conditioning unit. 자, 그 건물의 그죠? 유일한 공기 흐름이 뭘 통한 거냐면 이 필터가 달린 그죠? 여거가 된 우리 덕트는 우리 배관입니다. 그죠? 배관을 통해서 에어컨의 그죠? 냉방 설비 장치의 어떤 여거된 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구멍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에어컨에 너무너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반대로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이런 방식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다른 얘기들 하는 겁니다. 자, look 보래요. Any old building in a hot climate. 우리 더운 기후에는 아주 오래된 건물을 보래요. 근데 그게 뭐 whether it's in Sicily, 우리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섬 얘기하는 거가 마라케시, 오더 테란. 우리 마라케시는 모로코 있는 나라고 뭐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 이태리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란 이렇게 있는 나라들인데 다 더운 기후에 있는 나라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더웠던 거죠. 자, 이런 곳에 있든 자 한번 이런 오래된 건물을 보래요. 이 건축가들은 이해했답니다. The importance of shade, 그다음에 airflow, light color. 옛날에 이제 에어컨이 없는 당연히 시절이었으니까 그들 공기 흐름, 밝은 색상들의 중요성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해했답니다. 그래서 they oriented라고 돼 있는데 우리 oriented라는 동사 가끔 나오는데 뭐뭐로 향하게 만들다. 방향 같은 거를 거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다, 지향하게 만들다 이런 뜻으로 지향이라는 단어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향하게 만들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향하게 했는데 to capture cool breeze. 자, 어떤 시원한 우리 breeze라는 거는 우리 시원한 산들바람 같은 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붙잡도록 만들었고 and block the worst heat of afternoon. 오후에 어떤 가장 나쁜 혹독한 열기를 막을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건물을 향하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they built with thick walls. 그들은 지었대요. 두꺼운 벽도 짓고 white roof. 자, 어떤 흰색 지붕도 짓고 transom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채광창 뚫려 있는 창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외울 단어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to increase airflow 이런 공기 흐름을 그래서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anyone who has ever spent a few minutes in mud brick house in Tucson. 자, 이렇게 또 가로치고요. 이 몇 분을 그죠? 이 진흙 벽돌로 지은 투선은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엄청 더운 애리조나에 있는 동네예요. 자, 여기 있는 집들에서 몇 분을 보내본 사람들. 그다음에 혹은 walk the narrow street of old Seville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는 그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 있는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안 돼요. 얼마나 잘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잘 이런 건물들의 방식이 이런 건설 방식이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건설 방식을 보니까 에어컨 없이도 되게 시원하더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건축 방식이 있었는데 시원하더라.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짝대기 두 개 긋고 근데 all this wisdom about how to deal with the heat 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런 모든 지혜들이 옛날에 있던 선조들의 지혜들이 accumulated 축적이 됐는데 우리 PP 형태 여기 필표 하나 치고 갈게요. 중요합니다. 축적이 됐답니다. Over centuries of practical experience 어떤 실제적인 경험의 수세기의 경험 동안에 수세기 동안에 축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동사 are too often ignored 너무 자주 무시되었다 간과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캐리어라고 이제 박사가 우리 에어컨을 개발했는데 이거 너무너무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 세계 에어컨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 잘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간과된다, 무시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에어 컨디셔닝은 자
뭐뭐일 뿐만 아니라 뭐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편리함, 그죠? 개인적인 안락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너무 좋다는 거죠. 좋은 건데 technology by forgetting 어떤 망각의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전 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걸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기 두바이 같은 데 가면 옛날 막 가옥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굴뚝처럼 이렇게 엄청 높은 이렇게 집에 굴뚝 같은 게 있는데 공기가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대요. 쌤도 다른 데서 본 건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들이 지금 잊혀지고 무시되고 있다. 에어컨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지문인데요. 우리 단어만 조금 낯선 단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쓰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in the course of라고 하는 건 과정에서라고 해서 가시면 되고, 자, trying to solve a problem with invention 어떤 발명이랑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you may encounter a break or resistance 어떤 저항이라고 하는 벽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대요. 내가 발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항이란 그 벽에 부딪힐 수 있는데 자 그게 언제냐? When you're trying to think your way logically 당신이 생각을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해 나가려고 애쓸 때 그죠? 문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 나가려고 할 때 이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라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문장. 이거 저항 안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치고 가겠습니다. Such logical thinking 이런 논리적인 사고는 linear type of process 어떤 선형적 과정이래. 여기서 지금 딱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선형적 과정 그 사고의 과정인데 근데 그게 사용을 한대요. 우리의 추론 스킬을 사용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것은 잘 작동을 하는데 자 언제냐면 we're operating in the area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작업을 할 때 근데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이전에 경험해 본 것들을 할 때는 잘 작동을 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선형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 논리적 사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본 거에서는 잘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형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하나 끝나면 하나 이렇게 이어지는 거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나 when we need to deal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나 아이디어나 어떤 viewpoint 관점을 다뤄야 할 때는 선형적 사고로는 come up short 충분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그죠? 자 다른 얘기 했으니까 짝대기 2개 갖고 오겠습니다. 자 반면에 creativity by definition 자 정의하건대 정의해서 봤을 때 정의상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포함을 하는데 첫 번째 1번이라고 할게요. The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to old problem 기존 문제, 옛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적용. 자, 그러니까 이 옛날 문제에 새로운 정보로 적용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concept of new viewpoint and ideas. 어떤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의 구상 이런 것들 두 개를 포함한대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는 아는 것들, 경험해 본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논리적 사고, 선형적 사고라는 게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발명을 한다든지 새로운 걸 다룰 때는 이런 선형적 사고는 효과가 없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딱 정의를 해줬죠. 뭐 새로운 정보를 적용을 한다든지 새로운 관점의 구상을 필요로 한대요. 그죠? 개념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자, for this 이걸 위해서 you will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이 될 거래요. 자, 뭐 하면 조건입니다. If you learn to operate 당신이 배운다면 작업하는 거 배우는데 이제 다른 단어 나왔죠? 비선형적 사고, 그죠? 비선형적 방식으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한대요. 자, 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르니까 use your creative brain. 당신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stated differently. 자, 다시 말해서 요거 조금 낯선 표현일 수 있는데 별표 하나 치고 갑시다. 다시 말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If you think in a linear manner, 당신이 아까 말한 선형적 사고로 생각한다면 you will tend to be conservative. 여기서는 보수적이다. 안 좋은 표현이니까 여기서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보수적이 경향이 될 수도 있고 keep coming up with 계속해서 우리 come up with라고 하는 단어는 요거만요. 먼저 떠올리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keep ing는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합쳐가지고 계속 떠올리려 할 거래요. 기술을. 근데 그 기술인데 which are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기술을 떠올리려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사고하면 기존에 했던 거, 내가 기존에 경험했던 거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보수적이 되고 이미 알려진 기술을 떠올리려고 할 거래요. 그래서 this of course 자 이것은 물론 what you don't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의적인 거, 그죠? 어떤 새로운 거, 어떤 발명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위해서는 선형적 사고는 안 되고 선형적 논리적 사고는 안 되고 우리는 비선형적인 게 필요하다. 비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뭐 비선형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갔다가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막 지금 복잡하게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 뭐 선형적 사고는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를 안 했다. 그다음 공부를 더 하자. 그러면 공부를 뭐 다음 시험 점수를 잘 볼 수 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는 거 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비선형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시험 점수가 낮다. 그러면 그게 뭐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 부족이 아닐 수도 있고 잠을 잘 못 자실 수도 있고 감정 상태가 나쁠 수도 있고 공부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학교가 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복잡한 문제를 대응하는 데는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우리한테 소개한 글이 되겠습니다. 41번 우리 길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우니까 마지막 문장이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니까 집중해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 view A as B인데요.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시면 되고 spoken language, 발화된 언어, 말이 된 언어를 incomplete, 불완전한 도구로 여긴대요. 선생님 불완전하다고 생각 마이너스로 할게요. 불완전한 어떤 도구, 디바이스로 여긴대요. For capturing precise difference, 어떤 정확한 이게 정확한입니다. 정확한 차이를 포착하는 데는 불완전한 도구래요. 그래서 they think 그들은 생각을 하는데 숫자가 그죠? 숫자가 represent the most neutral language of description 어떤 묘사의 가장 중립적인 언어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어는 약간 좀 불완전해라고 했고 숫자가 가장 중립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자, 그다음에 작대기 두 개 그을게요.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when our language of description 우리 언어가 묘사해 그죠? 묘사의 언어가 숫자로 바뀌게 될 때 아까 언어랑 숫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묘사의 언어가 숫자로 바뀌게 될 때 we do not move toward greater accuracy. 자, 우리는 이동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다고 한 언어에서 숫자로 바뀌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큰 정확성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좋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umbers 숫자가 no more appropriate pictures of the world 우리 픽처를 여기서는 우리 묘사라고 하고요. 더 적절한 어떤 세상의 묘사가 아니래요. than word, music or painting 말이나 그다음 음악, 그림보다도 어떤 더 나은 어떤 묘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while useful for specific purpose. 자, 우리 while 다음에 지금 여기 이렇게 형용사 바로 나온 거 하나 형태 보시고 우리 여기는 they are 정도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여기서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they가 숫자입니다. 숫자가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목적에는 유용하긴 한데 센서스 테이킹이라고 하는 거 센서스는 우리 인구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라든지 어떤 소득 분포 이런 거를 그죠? 파악하는 데는 당연히 숫자랑 관련된 거니까 이게 유용하긴 하지만 they eliminate information 그들은 제거해버린대요. 없애버린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별표 쳐놓은 거는 원래는 이게 문제여가지고 다른 단어를 해놨는데 이게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는 이 eliminat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선생님이 집어넣은 거고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죠? 엄청난 가치의 정보를 eliminate 제거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유용하긴 한데 이것들이 유용한 가치를 엄청난 가치를 가진 정보를 없애버린다는 거니까.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The future lives of young students. 어떤 그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은
우리 타이는 원래 묶다라는 뜻이니까 연결되어 있다, 묶여 있다라고 할게요. 그들 점수 전국 단위 시험에 우리 수능이나 그죠? 수능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능의 점수에 매여 있다는 거죠. In fact, 사실상 왜다 세모 치고 they can continue with their education. 자, 그들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where 어디서 할지. 그 다음에 at what cost 얼마의 비용일지가 요렇게까지. 여기 다시 이렇게까지가 이 주어가 그죠? 그들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을지 어디에서 할지 얼마의 비용일지가 달려 있대요. 가장 중요하게 a handful of number라고 있는데 우리 a handful of는 우리 한 줌 손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엄청 소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는 얘기고 소량의 어떤 한 줌의 숫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조그마한 숫자 하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se numbers 이런 숫자는 do not account for 설명하지 않는데요. 우리 account for 설명하답니다. 설명하지 않는다. The quality of schools. 자, they have attended. 그들이 attend 여기서는 다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어떤 질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whether 또 세모치고 whether they have been tutored. 그들이 개인 교습을 받아오는지 우리 튜터링 한다고 하는데 우리 뭐 과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외를 받아오는 건지 그죠? 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과외를 받아가지고 우리 학원을 막 다녀가지고 잘하는 건지 그 다음에 have supportive parents 어떤 지지해주는 잘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있는지 have test anxiety 시험 불안이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점수만 보고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만 가지고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putting aside라고 있는데 우리 put aside는 자, 우리 aside 한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쳐두다 한쪽으로 치워버리다라고 하시고 조금 어려운 말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조금 어려운 말 차치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국어 시간에 나올 거니까 기억해 놉시다. 한쪽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다른 거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many ways 많은 방식인데 in which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statistical result 우리 통계적 이거 숫자 얘기하는 겁니다. 통계적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많은 방식을 일단 빼놓고라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한 거 숫자가 지금 안 그래도 단점이 있는데 야 이거 숫자라는 거 거기다가 뭐 조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단점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너무 심하니까 일단 빼고 이런 것들은 빼고 또 방식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 내용은 더 심각한 건데 야 그거는 일단 빼놓고 얘기하자. 이것까지 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거 빼고 방식들이 있대요. Turning people's life 우리 turn A into B입니다. 뭐뭐로 바꾸는 거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그죠? 차단하는 도덕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내가 도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 차단을 해버린다는 뜻이야. insulate라는 게 우리 보통은 우리 단열 추운 거를 막아주는 거를 얘기할 때 엄청 열기나 그 추운 거를 막아줄 때 엄청 많이 쓰는 건데 도덕적으로 차단해버린다는 게 내가 이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게끔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숫자로 바꿔버리면 이런 또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아까 말했지만 숫자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뭐 범죄라든지 홈리스니스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spread of disease 어떤 질병의 확산에 관한 이런 통계들은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of people suffering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숫자로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건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read the statistics 그 통계를 보고서처럼 읽게 되는데 on event 어떤 사건에 대한 건데 자 멀리 있는 사건에 대한 보고서처럼 또 읽도록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옆에서 내일이고 하면은 되게 심각하게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깊게 생각을 할 건데 멀리 있으면 자 즉 따라서 우리가 escape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준대요. 뭐 하지 않고요? being disturbed 동요되지 않고 동요한다는 거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지 않고 그죠? 도망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야 별로 상관없어 그죠?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신경 쓰지 않게 하고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는 인간인데 그죠?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냐면 자 with 명사 분사 구문이고요. 눈물이 닦인 그죠? 눈물이 닦인 인간이다. 이것도 이게 그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통계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건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감정 도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량화하는 거
해라. 뭐와 함께 수량화해라? 주의, 조심과 함께 수량화해라. 수량화라는 거 숫자로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숫자로 만드는 거 조금 주의해라.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주의할 점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숫자는 모든 걸 알려주지 않는데, 숫자가 유용하긴 한데 인간의 어떤 복잡한 현실이나 감정 같은 거, 도덕적인 면을 담을 수 없으니까 수량할 때는 주의해야 돼. 그게 유용하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할 때는 주의하자라고 하는 글이 됐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글이고 또 마지막 지문이다 보니까 특히 더 잘 우리 연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